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유아 발달 4주차입니다. 자, 학습 이론적 관점이고요.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되며 발달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두 번째로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세 번째로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네, 대표적인 학자로 파블로프죠. 파블로프의 또 대표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개 타액 분비 실험. 선행 자극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유발하는 원리. 무조건 자극에 의해 음식을 보면 침을 흐른다. 이거 무조건 자극. 음식만 보면 침을 흐르게 되는 건 무조건 자극이잖아요. 무조건 자극에 의해 선천적으로 유발되는 반응을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중성자극. 종 보면 침 흘러요? 안 흘리지. 그냥 종. 종과 같이 반복적으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랑 종이랑 같이 제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중립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변화돼요. 왜냐하면 매일 음식이랑 종이랑 같이 줬기 때문에 강아지가 종소리만 들어도 나중에는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중립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변화되어 조건 반응, 침이 나오는 반응. 이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봅시다. 맨 처음에 고기를 줬더니 고기를 주니까 음식을 주니까 강아지는 침을 흘려요. 그리고 그냥 종을 줬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종을 보여줬을 때는 침 흘려요? 안 흘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립자극이라 그런다고. 이거는 무조건 자극. 음식을 주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침이 나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와. 종 친다고 침 나와? 침 안 나와. 다시 무조건 자극. 이걸 주면 그냥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침 반응이. 중립자극. 종소리를 치면 침 나와? 안 나와. 무반응. 그러니까 조건화 전 단계는 무조건 자극은 음식, 무조건 반응은 타액 분비. 이것만 보면 그냥 무조건 나와. 그러나 이건 봐도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런데 조건 단계는 뭐냐?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맨날 쳤던 거야. 띵동, 땡그랑 땡그랑 하고 이걸 같이 준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음식 이렇게 같이 줘버렸더니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학습이 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습이 돼서 종만 쳐도 처음에는 종만 치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학습이 돼서 종만 쳐도 어떻게 하더라? 조건 반응 타액이 분부이 되더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을 강아지, 개한테 했었는데 인간한테도 한 사람이 왓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왓슨은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를 인간 행동에 적용시켰어요. 알버트라는 아이인데요. 이 알버트라는 아이는 처음에 하얀 것 이런 걸 줘도 무서운 줄 몰라.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는지 잘 몰라. 강아지에게 종소리처럼 그게 위협인지 몰라. 그게 먹을 거인지 침이 나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가면을 주든 쥐를 주든 토끼를 주든 원숭이를 주든 뭐 뜨거운 걸 주든 자기 몸에 이렇게 닿지 않는 이상 이게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줬냐면 이 하얀 쥐와 함께 큰 소리랑 같이 줬어. 그런데 우리는 큰 소리에 인간은 무서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있어. 공포가 있어. 그래서 큰 소리와 함께 쥐를 줬더니 인젠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큰 소리 없이 하얀 쥐만 봐도 놀라더라. 근데 하얀 쥐가 아니고 그냥 하얀 그 산타 할아버지 이 수염만 봐도 놀래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학습된 거. 예. 그래서 파블로프의 첫 번째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파블로프가 강아지, 개한테 실험을 했다면 그것을 인간에게 실험한 사람이 누구다? 왓슨이다.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학습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조작한 거야, 뭔가를. 다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반응적 행동과 조작적 행동을 구분했어요. 반응적 행동은 뭐고 조작적 행동은 뭘까요? 쥐가, 이거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 유명한 박스예요. 쥐가 들어있는 이 박스 안에 이 쥐가 레바를 누르거나 레바를 누르면 이제 불이 켜지면서 먹을 게 나와. 맨 처음에는 이 레바를 눌러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쥐가 여기 우연치 않게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뭐 돌아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이 레바를 딱 누르게 됐어. 레바를 딱 누르니까 밑에서 뭐가 나와요? 먹을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치 않게 이 먹을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러다가 여러 번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레바를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먹을 거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조작. 자,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며 행동 뒤에 따르는 강화와 처벌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걸 눌러야 하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우연치 않게 레바를 눌렀더니 먹을 게 나와. 내가 뭔가를 했더니 먹을 거 나와. 그러니까 먹을 거를 먹고 싶으면 어떡하겠어? 누르겠지. 학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얘가 또 이 레바를 누르면 이게 전기장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장치. 레바를 누르면 전기가 찌리릭 하고 와. 근데 얘가 우연치 않게 여기를 누르면 먹을 거가 나와서 계속 이걸 눌렀는데 어느 날 레바를 누르면 먹을 게 안 나오고 여기가 전기가 나와. 그러면 이 레바를 누르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속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 사건, 내가 그 선행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행동으로 계속 되기 위한 거. 무조건 그냥 우연치 않게 친 거보다는 행동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 의도. 계속적인 반복. 내가 이거를 누르겠다 하는 행동. 내가 이렇게 눌러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선행 사건에 뭐가 있었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누르는 행동은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을 계속할 거고 전기 자극과처럼 내가 벌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거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자,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의 원리를 보면 자, 아까 먹을 거가 나오는 거.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나한테 보상으로 막 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더 잘하겠지. 더 많이 하겠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전기 충격이 막 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행동을 안 하겠지. 그런데 강한데 두 가지 강화가 있어요. 하나는 정적 강화, 하나는 부적 강화. 정적 강화라는 것은 더하는 거, 부적 강화라는 것은 뺀다 생각하면 돼. 다시. 이거 되게 막 헷갈려 해요. 정적 강화는 더하는 거야. 강화긴 강한데 더하는 거야. 부적 강화는 건 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오늘 방 청소한 사람은 오늘 일찍 밥 먹는 사람은 방 청소하는 거 빼줄게. 방 청소하는 거가 별로 싫은 건데 빼주는 거잖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빼주는 거잖아. 이런 것을 부적 강화.
다시 강하긴 강하야. 그 행동을 더 하게끔 할 거야. 그 행동을 더 하게끔 하는 거. 그런데 정적 강화는 보상을 줘. 뭔가를 줘. 부적 강화는 뭐야?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데 뭘 빼? 응. 뭐 청소하는 걸 빼줄게. 너가 이 행동을 하면 청소하는 걸 빼줄게. 너가 여기서부터 이 문제까지 10문제를 풀면 나머지 5문제는 안 풀도록 해줄게. 이렇게 빼주는 것이 무슨 강화? 부적 강화다. 자, 벌은 알죠? 예,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벌. 자, 긍정적 자극을 박탈하는 벌. 예, 긍정적 자극을 박탈하니까 빼니까 뭐예요? 부적 강화. 자, 부분 강화 효과. 부분 강화 효과는 뭐예요? 간헐적인 강화. 매번 똑같이 규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번은 줬다가 어느 번은 안 줬다가 어느 번은 줬다가 어느 번은 안 줬다가 간헐적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주는 거. 부분 강화 효과.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을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지만 강화받지 못하거나 처벌받은 행동은 반복되지 않거나 소거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게 뭐다? 조작적 조건 형성.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는 달리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 내가 먹는 걸 먹기 위해 레바를 누르고 내가 전기 충격을 안 받고 싶어서 레바를 안 누르고 그러는 거. 자, 세 번째로는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인간 행동의 학습은 직접적 조건화가 아닌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도 학습된다. 그래서 단지 영화를 통해 보보 인형을 때리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꼭 보시길 바래요. 제가 링크해 드렸는데요. 다큐 프라임 아이 사생활 2부 도덕성. 아이가 영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냐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인형, 이런 인형을 보보 인형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누군가 들어와서 보보 인형을 막 때려서 지 맘대로 막 하고 했어. 그러고 나갔어. 그런 영상을 본 아이들이 똑같은 이런 방 실험실에 들어가게 하면 어떻다는 거야. 보보 인형을 그 실험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때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뭐 조건 이런 게 없더라도 관찰만으로도 그 행동을 모방만으로도 그 행동을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테레비의 폭력성이 아이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이론들을 보면. 그래서 인간 행동의 학습은 직접적 조건화가 아닌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학습된다. 그런 의미로 관찰학습, 모방학습, 사회학습, 대리학습. 내가 직접 한 거 아니야. 그냥 본 것만으로도 대리학습.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또는 책을 통해서 내가 감명을 받아서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스키너와 반도라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키너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반도라는 자기강화 관찰학습인데요. 자기강화는 나의 행동은 나 자신으로부터 보상과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부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저걸 따라 해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 하는 거. 자기 강화. 그 다음에 관찰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타인으로부터 보상 처벌받는 것을 보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아이가 저 복도에서 뛰니까 선생님이 걔를 혼냈어. 이제 그런 거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혼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안 하게 되고, 휴지를 주웠더니 어떤 애가 휴지를 주웠더니 내가 직접 칭찬은 들은 건 아닌데 휴지를 주웠더니 선생님이 막 칭찬해 주네? 그러니까 나도 휴지를 줍는 거. 관찰학습. 자, 그래서 상호 결정론 모델은 개인 행동 환경 간의 관계는 방향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개인의 특성, 그야말로 인지적인 능력, 신체적인 특성, 성격, 신념, 태도, 이런 개인 내적인 거, 그 다음에 행동, 신체적인 반응, 사회적인 상호작용, 언어 반응, 이런 행동, 그 다음에 환경, 물리적인 환경, 가족, 친구, 이 사회적 환경,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계적으로 모방만은 하지 않고 어떻다? 인간은 자신만의 모델, 각각의 다른 자신만의 모델과 사례들을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잖아. 꼭 본 걸로만 따라하지 않고 내가 그 성향을 좋아한다든지 내가 그 성향을 싫어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관찰한 것을 무조건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마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반도라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은 인간의 성격, 개인의 성격과 이런 행동은 외적인 환경 자극과 인간의 내적 사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고 이제 주장함으로써 이것을 뭐라고? 상호 결정론이라고. 내가 어떤 성향인가도 중요해. 무조건 그것만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봤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그것을 선호하고 재밌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호 결정론 모델이다. 자, 그래서 반도라의 관찰학습 과정은 주의집중 단계, 파지 단계, 운동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의집중은 그야말로 집중해서 보는 거. 내가 따라할 행동, 내가 저거 괜찮아, 저거 뭐지? 하고 집중해서 보고. 그다음에 파지 단계, 기억에 남기는 거죠. 이렇게 기억에. 그런데 어릴수록 심상부호로 파지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언어로. 그러니까 언어로 하게 되면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운동 재생 단계. 그야말로 그 행동을 하게끔 내가 좀 연습하는 거야.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관찰했던 것을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동기화된 단계는 습득된 학습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동기화 단계.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그 행동을 유발하는 강화 요인이 없으면 실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할 때 강화가 주어지면 학습은 더 잘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인간 행동에 적용시킨 학자는 누구일까요?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반도라. 네, 왓슨이죠. 두 번째,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며 행동에 뒤따르는 강화와 처벌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반도라. 그쵸, 스키너죠.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며 행동에 뒤따르는 강화와 처벌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지만 강화받지 못하거나 처벌받은 행동은 반복되지 않거나 소거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전적 조건 형성, 2번 반응적 행동, 3번 조작적 조건 형성, 4번 모방 행동. 그쵸. 3번 조작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지만 강화받지 못하거나
처벌받은 행동은 반복되지 않거나 소고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문제 4번. 인간 행동의 학습은 직접적 조건화가 아닌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도 학습된다는 이론은 뭘까요? 1번 고전전 조건 형성, 2번 반응적 행동, 3번 조작적 조건 형성, 4번 모방학습. 그쵸? 4번 모방학습. 5번 관찰학습 과정 중 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기억한 정보를 인지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는 주의 집중 단계, 파지 단계, 운동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 뭐죠? 그쵸? 파지 단계. 수고 많으셨습니다.